만약에 한 조직의 리더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모든 게 멈춰버릴까요? 사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런 상황을 막아주는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권한의 대리라는 제도인데요. 이게 단순히 업무를 대신하는 걸 넘어서 국가 시스템의 심장이 멎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지휘체계에 구멍이 뻥 뚫리는 거니까요. 과연 이런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두었을까요? 네, 바로 그 해결책이 권한의 대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제도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권한의 대리. 말 그대로예요. 어떤 기관이 특별한 이유가 생겨서 자기 권한의 일부나 아니면 전부를 다른 기관, 보통은 이제 하급 기관이겠죠? 그 기관이 대신 행사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권한을 아예 줘버리는 이양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뭐랄까, 잠깐 빌려주는 거죠. 이 관계에는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권한을 빌려주는 쪽, 그러니까 원래 주인인 피대리관청이 있고요. 그리고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쪽, 대리기관이 있는 거죠. 아까 그 경찰청장님 예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경찰청장이 바로 피대리관청이 되는 거고 그 일을 대신 맡은 차장이 대리기관이 되는 셈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대리기관은 어디까지나 권한을 행사만 할 뿐이지 그 권한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비유하자면 담임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교감 선생님이 대신 반을 돌봐준다고 해서 그 반 담임이 교감 선생님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딱 그 원리예요. 권한의 소유권은 언제나 항상 원래 주인한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권한의 주인이 안 바뀌니까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따라붙습니다. 바로 현명주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대리기관이 일을 처리할 때는 이거 제 일이 아니고 원래 주인인 5호를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시에 나온 것처럼 경찰청장 직무대리 차장 5호 이렇게 딱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지금 이 결정은 원래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투명성 확보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대리인이 일하다가 사고를 치면 책임은 누가 지나? 정답은 모든 법적인 효과는 권한의 원래 주인, 바로 피대리관청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소송 같은 게 벌어지면 국민들은 대리인인 차장이 아니라 권한의 진짜 주인인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리더가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라는 게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계획된 출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에 따라서 이 권한 대리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시나리오. 이건 계획된 부재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이 업무는 내가 없는 동안 차장이 좀 맡아서 해줘 라고 하는 경우죠. 이렇게 리더가 자기 의지로 업무 효율을 위해서 권한의 일부를 맡기는 걸 임의 대리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랄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선택인 거죠.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완전 반대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비상사태, 청장의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는 것처럼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터졌을 때 이때는 리더가 누구한테 일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이 나서는 겁니다. 법률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 사람이 다음 순서야 하고 대리인을 지정해주는 경우, 이걸 바로 법정대리라고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한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그냥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요. 작동 방식부터 책임 소재까지 정말 많은 게 다릅니다. 표를 보면서 그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 몇 가지만 딱 짚어볼까요? 우선 발생 원인부터가 다르죠. 임의대리는 리더의 선택에 의한 거지만 법정대리는 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그냥 자동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권한의 범위도 달라요. 임의대리는 보통 권한의 일부만 맡기는데 법정대리는
상황이 위급하니까 권한 전부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게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책임 소재인데요. 임의 대리는 어쨌든 원래 리더가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으니 피대리관청이 책임을 지는데 법정 대리는 리더가 아예 부재 중이잖아요. 감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때는 대리기관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와, 상황의 위중한 만큼 책임의 무게도 확 달라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세부적인 규칙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권한대리라는 제도가 우리 사회 전체에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권한대리의 목적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평상시에는 리더가 자잘한 일 말고 진짜 중요한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해주는 효율성을 보장하고요. 둘째,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부 기능이 올스톱되는 걸 막아주는 연속성을 지켜주고요. 마지막으로 누가 다음 순서인지 명확하게 해서 혼란을 막는 안정성을 유지해줍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비상시 모두 우리 사회라는 조직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이 권한대리라는 제도는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사회가 혼란과 불확실성에 빠지느냐 아니면 질서 정연하게 연속성을 유지하느냐,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법적 안전망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권한대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하는지 그 비밀을 살짝 엿봤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권한은 이렇게 대신할 수 있지만 그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무거운 책임의 무게는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짊어져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